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날씨도 춥고 지진도 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좀 뒤숭숭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행사들만 있어서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제 이 행사를 기획할 때 조금 차가운 축제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 낭송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생소하게 학생들도 생각하고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공이 이 중문학 쪽이라서 중국에서 낭송하는 걸 몇 번 봤었는데 너무 닭살이 돋아서 도저히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낭송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게 이렇게 계승이 되지 못하고 어떤 이제 문학을 또는 뭐 인문학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창구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교양축제의 무드에 맞는 좀 이런 행사를 기획해 보자. 근데 마침 저희 또 기초교육원의 사고학편 선생님들이 또 외국인 사고학편 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셨고 또 음악 담당 교수님이신 유경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창작 음악 시간 학생들을 또 같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시하고 음악이 어우러져서 얼마나 좋겠는가 뭐 이런 취지에서 이 행사를 기획했는데 올해 벌써 3년째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학교 경제 사정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항상 그 준비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으로 또 선생님들의 생업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저렴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이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더러 실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들이 저희 또 행사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로 또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유경 선생님도 많이 애써주셨고 초빙 교수님들 또 박현희 선생님, 뭐 노정원 선생님, 유선 선생님 또 이상현 선생님 다 애써주셨고 저희 또 기초교원에서는 성미정 선생님하고 박기영 선생님께서 특별히 또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기획은 오래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잘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추운 날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어떤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사가 아직 금요일까지 특강 시리즈는 계속 마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낮에도 또 방문하셔서 좋은 강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고려대학교 음악교원이자 오늘 사회를 맡으실 류경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굉장히 정적이신데요. 핸드폰 무음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하는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면 약간 긴장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이렇게 무음으로 설정하셔서 소리 안 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연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연주할 두 팀은 모두 현재 핵심 교양 클래식 음악의 2화 감상 수강생들입니다. 첫 연주는 첼로 소나타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피아노 솔로 연주가 있을 텐데요. 이 두 곡 모두 라흐마니노프와 프란츠 리스트의 곡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낭만파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곡인데요. 늦가을답게 낭만의 분위기로 시선과 무대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첼로를 연주할 우리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김세준 학생과 피아노 반주의 의예과 정승원 학생은 첼로와 피아노를 각기 10년 혹은 15년째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다들 안 놀라시나요? 다들 그 정도 하는구나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 이렇게 수업 중에 교양학부에서 학생들 만났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악기를 다룬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놀라고, 더 감동적일 때는 그 친구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뭐 소리나 또는 음악에 대한 그 열정 같은 게 저에게 느껴질 적인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이 모두 이제 신청을 해준 친구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오늘 이제 무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첼로가 사람의 격정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서 가을 분위기에 맞는 차분하고 서정적인 곡을 골랐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에게 직접 곡 설명을 들어보고 연주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시스템 이과학부 17학번 김세준, 의예과 17학번 정승원입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관현악단에서 저는 고려대학교 관현악단에서 첼로를 하고 있고, 반주를 맡아준 정승원 학생은 고려대학교 관현악단에서는 바이올린을, 고려대학교 중앙 피아노 동아리 TTP에서는 피아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음악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고에 떨어진 후 공부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고, 그렇게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마음속에 늘 음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음악을 하던 때가 그리울 때면 늘 듣던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이번에 연주하게 된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게 가을에 듣기 좋은 클래식 음악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면 늘 추천하는 곡도 바로 이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으로 이런 좋은 무대 오프닝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로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피아노를 이제 연주할 물리학과 표영호 학생은 7살 때부터 중학교 입학 전까지 피아노 전공 과정을 밟았다 합니다. 대단한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5학년 때 피아니스트를 꿈꾸면서 러시아로 2년 반 동안 유학도 다녀왔다고 해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신청서를 냈을 때 거기에 피아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친구라는 표현을 써줬었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피아노 반주는 모르지만 업라이트 피아노로 피아노로 독주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연주하겠느냐 근데 너무 좋다고 기꺼이 나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17학번 표영우입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피아노 전공을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러시아로 2년 반 동안 유학을 다녀왔었는데요. 비록 피아노는 그만뒀지만 거기서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곡이 오늘 연주할 리스트의 연주행 연습곡 탄식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했던 곡을 비록 기량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리스트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낭송 코너입니다. 오늘 무대는 이렇게 음악과 낭송이 서로 번갈아지면서 진행이 될 텐데요. 낭송 부분은 사고와 표현 외국인반, 그리고 김종훈 교수님의 국문과 시 창작 연습 수업의 수강생들, 그리고 교육대학원 평생교육과 전공 원생들이 낭송 부문의 출연진들입니다. 국어 국문학과 이영서, 이동환 학생의 한국시 낭송과 이고경 원생의 창작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3명의 낭송을 차례로 들을 텐데요. 본인의 소개와 시 선정 혹은 창작의 배경을 듣고 곧 이어 시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첫 번째 시 뼈아픈 후에 낭송을 맡게 된 국어국문학과 이영서입니다. 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낭송하게 될 시는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에입니다. 이번 시선가의 주제인 평화와 상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고민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시인의 뼈아픈 후회를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 낭송 시작하겠습니다. 뼈아픈 후회, 황지우.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나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내 가슴 속엔 언제나 부유역해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사막이 있고 뿌리 드러내고 쓰러져 있는 갈퀴나무, 그리고 말라가는 죽은 짐승 귀에 모래 서걱거리는 어떤 연애로도 어떤 광기로도 이 무시무시한 곳에까지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 꿈틀거리는 사막이 그 고열에 애고가 벌겋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젊은 시절 도덕적 경쟁심에서 내가 자청한 고난도 그 누구를 위한 헌신은 아니었다.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나의 희생, 나의 자기 부정.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걸어 들어온 적 없는 나의 폐허. 다만 죽은 짐승 귀에 모래알을 넣어주는 바람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를 낭송하게 될 국어국문학과 1, 2학번 이동환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보통 남은 남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스쳐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은 우리에게 몇몇의 사람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곽재구 시인은 이러한 타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던지곤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곽재구 시인은 이 상상 속의 역을 바탕으로 차가운 현실에서 더불어 살아갈 이들에게 따뜻한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지난 학기까지는 6개월간 인턴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시창작 연습이라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주제의 시를 써보고 있습니다. 근데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그 주변 사물과 사물에 섬세한 관심을 두는 일인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 측면에서 곽재구 시인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마음의 결을 이 시를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습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산다는 것이 때로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른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고경이라고 합니다. 그 낮에는 저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 공무원이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그냥 시를 많이 좋아하고 오랫동안 시를 좋아하면서 감상하는 것에만 그쳤었는데 시를 쓰게 된 지는 사실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작년부터인가 시를 쓰게 되었는데 시를 쓰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삭막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시를 통해서 뭔가 삶의 활력소도 얻고 또 그걸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뭐 서로 소통도 또 새로운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시 쓰기가 어떤 저희 내면의 어떤 치유의 역할도 하고 소통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시는 벽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 제가 처음에 이제 행정실에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저한테 적성이 잘 안 맞더라고요. 원래 저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계산만 많이 해야 되고 숫자만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만둘 수도 없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그러면서 또 사람들도 너무 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는 또 하나의 오차만 있어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좀 단절되고 삭막하고 그런 모습에서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나부터 좀 뭔가 변화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자신의 어떤 태도도 약간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바꾸고 이제 좋은 쪽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무 환경도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근무지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단절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고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이런 저희 경험의 바탕으로 쓴 시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좀 늦은 나이도 뭐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도 좀 쑥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낭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벽,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벽, 보이지 않는 벽, 주 5일 하루 8시간을 한 공간에서 숨을 쉬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벽, 사람 사이의 마음의 벽. 벽에 부딪혀 다른 이의 마음에 닿지 못한 나는 내 안으로 침잠하여 비로소 마음의 바닥에 이른다. 할 일 없이 바닥을 열심히 닦다 보니 내 마음의 벽이 투명해진 바닥에 비친다. 순간 나는 알았다. 나의 벽이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두터움을. 나부터 벽을 허물어야 내 마음의 온기로 다른 이의 벽도 녹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현악 사정주 팀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연주팀은 현악기 연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악기 좀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악을 전공하면서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배워보고 싶어서 대학 붙자마자 악기 사달라고 졸라서 그 비싼 악기 하나 사들고 딱 들면 연주가 나올 줄 알고 시작을 했으나 그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그 선생님을 제 친구한테 제가 화성학 레슨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정말 엄격한 선생님 친구였어요. 그래서 현악기 하는 맛은 이게 비브라토 하는 맛 때문에 이게 좀 배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비브라토 한 번은 못 배우고 3년 만에 바이올린을 포기를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수년 동안 현악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무대에 선 친구들도 사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은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고려대학교 관현악단 단원들이고요. 이렇게 4명이 앙상블로 모이게 된 것은 이번 시성가에 참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본인들끼리 만나서 연습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의 사이버 국방학과 임현재 학생, 세컨 바이올린의 화학과 이소연 학생, 비올라의 생명과학과 정승호, 첼로의 식품공학과 박지은 학생입니다. 곡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이번 시성가 축제에 참여하면서 총 2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곡은 록산느이 탱고라는 곡으로 프랑스 영화 물랑 루즈의 OST로 등장했고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함으로써 조금 유명해졌고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면 탱고의 매력적인 선율에 아마 빠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곡은 리베르 탱고라는 곡으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곡은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에서 알파치노가 탱고를 추울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던 곡인데요. 많이 대중적인 음악인 만큼 여러 편곡된 버전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시성가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쿼르텟 버전으로 한번 편곡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미숙한 만큼 이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낭송 코너입니다. 이번 낭송 무대에서는 한 편의 외국시 낭송과 두 편의 창작시 낭송이 이어집니다. 먼저 정치외교학과 율마즈벡 학생이 우즈베키스탄의 시인 무하마드 우슈프의 어머니라는 시를 모국어로 낭송합니다.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강용 학생과 조성현 학생이 창작시 낭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차례로 무대 올라와서 본인 소개랑 낭송을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정치외교학과 1학년생 사이더프 울마스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함마드 유수프라는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내용은 오랫동안 고향을 멀리 떠나 살았던 어떤 하나들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시는 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면서 한 말들입니다.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저도 지금 한국으로 유학 와서 어머니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지금 거의 60살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늙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멀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저도 아마 그 시에서 나오는 아들이 겪었던 상황을 겪을까봐 걱정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남자들이 보통 자신의 아픔을 남한테 말하는 것을 너무 불편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나라 시와 제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될 거라서 마음이 너무 설렙니다. 네,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를 우즈베크어로 낭송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무함마드 유수프 오나전 topmoq yo'qotmoqdir, yo'qotmoq topmoq. Sen so'lib men yashab to'lishimga boq. Sensiz topganimdan ko'proq yo'qotdim. Sen meni yupatding, seni yig'latdim. Sen meni yaratding, seni tugatdim. Uyalmay ona deb kelishimga boq. Sog'inch haqda she'rlar yozdim o'zimcha. Mendan peshonangda dog'lar tizimcha. O'g'il bo'lmay o'lay, attang ming attang. Qiz tug'sang netardi, ko'proq qiz tug'sang. Tirgak bo'lolmadim bitta qizingga. Uyalmay shoirman deyishimga boq. Joningdan aylanay turgil jonajon. Yo'l qarab bo'ldimi jigarginang qon. Boqma ko'zlarimga bemajol hasta. Mening topganlarim gulmi bir dasta. Yo'qotganim senmi endi onajon. O'z etimni o'zim yeyishimga boq. Bilsang yuragimni bir alam elar. Buyursang qo'limdan kelmaydi nelar. Ayt chin yig'aymi, o'tin yoraymi, yerni haydayinmi, ko'k ag'daraymi? Itdek oyog'ingga suykalgim kelar. Uchib mana qo'nishimga boq. Hech narsa kerakmas, bolam hech deysan. Endi kech deysan-da, endi kech deysan. Yuzimni bosaman muzday yuzingga. Onajon, zor qilib ketma izingga. O'lim oldida ham g'amimni yeysan. Men jim taqdirga ko'nishimga boq. She'rim bitdi xayr. Do'stlar xush qoling. Bedil yashamakka o'rganmang menday. Boring volidangiz ko'nglini oling. Ertaga kech qolib o'rtanmang menday.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1호 학번 국어국문학과 강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 나중에 대학원에도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문학에는 여러 장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는 짧지만 그 안에 매우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를 읽으면 시인이 느끼는 그런 슬픔과 기쁨, 사랑과 이별 등 수많은 감정을 우리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한테 저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서 속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창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쁜 시선가의 주제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는 함께 그리고 삶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제 어머니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의 딸로 탈 수 있는 것은 저의 삶에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엄마한테 저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 낭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물. 태어나자마자 당신의 품에 안겼다.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나를 바라본다. 나는 당신에게 봄바람만 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봄의 전부를 주었다. 나는 당신에게 별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높은 은하를 주었다. 당신의 따스한 마음에 녹일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운이 되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은 나의 행복이 되었다. 신께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물으면 수많은 사람들 중 서로가 될 수 있는 인연이라고 말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조성현입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시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어떤 괴로운 입시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제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를 읽고 시를 쓰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저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는 계속 이어져서 저는 아직도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시를 함께 나누고 예술과 문학이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윤택함이나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상생의 미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낭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꿈처럼 말처럼 집처럼 1. 배추를 씻는다. 소금에 절인다. 김장빈을 깔아놓고 양념한다.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털을 닦아 불도 지피고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똥오줌도 눈다. 2. 가족의 아주 길고 긴 지난한 김장의 역사는 말로 헤아리기에는 징글맞게 유구하다. 3. 너무 많은 사람의 손때가 묻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불현듯 단풍 같은 얼굴에 깊게 뿌리내린 19년 묵은 주름을 눈치채며 그 주름에 줄줄이 매달린 엄마, 장남, 동생 1, 2, 3 자글자글하게 패인 홈 사이사이에 털을 닦아
불도 지피고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똥오줌도 누는 눈물겹게 정겨운 광경을 목격하며 마침내 달도 숨고 개도 짖지 않는 밤 안개 손을 잡고 꿈속으로 4. 겨울 나이든 여자가 한밤 푹신하게 흘린 웃음으로 김치는 낄낄 익는다. 5. 애들이 낡은 편지들 태우며 낙엽을 잊어갈 무렵 첫째, 우물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검은색이라고 믿어갈 무렵 우물의 수면에서 한 남자와 조우했고 붉은 단풍 하나 그들 사이를 가로막을 무렵 태울 것 없는 애들이 칭얼거릴 무렵 우물에서 비늘하얀 잉어가 떠오를 무렵 그들은 우물의 뒤편이라고 믿고 싶은 곳에서 19번 몰래 입 맞추고 마침내 비도 내리고 쥐도 날뛰는 밤 유령 한 모금 받아먹고 꿈속으로 6. 겨울 장독같이 유쾌한 애들은 시집 3번 장가 3번 간다. 7. 한 아이 배추 씻는다. 2 아이 배추 절인다. 3 아이 비닐 깔아놓고 양념한다. 밤에는 언제고 손톱 밑에 싱그러운 평화가 끼어 있었고 주름처럼 묵은 꿈 사이사이에 아주 새로운 털을 닦아 아주 새로운 불도 지피고 아주 새로운 밥도 해먹고 아주 새로운 잠도 자고 아주 새로운 똥오줌도 는다. 8. 겨울의 기나긴 아득한 기다림의 역사는 김치로 요량하기에는 억척스레 유서 깊다. 9. 비로소 달도 짙고 개도 밝은 밤 비도 숨죽이고 쥐도 그치는 밤 반투명한 우리 식구들 장독으로 밥상으로 못 다한 집 속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앞서 맨 처음 무대처럼 첼로와 피아노의 무대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일렉트로닉 기타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첼로를 연주할 의예과 김승원 학생도 다 그러는가 보죠. 초등학교 때 다 전공할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여러 고민 끝에 결국에 전공을 관두고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첼로가 본인에게 갖고 있는 의미도 크고 본인도 너무 좋아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대 그 오케스트라에서도 계속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악기를 이제 연마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첼로로 어느 정도 감정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할 줄 아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반주자 김규환은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루고 현재 의대 내에서 재즈 동아리와 교내 TTP 활동을 통해 계속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오케스트라 쿠모에서 첼로를 하고 있는 김승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주를 맡게 된 김규화 학생은 현재 의과대학 재즈밴드 리필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주해드릴 곡은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인데요. 이 자클린 디필에는 굉장히 당대 유명했던 여자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는 것 때문에 연주자에게는 굉장히 근육이 마비되는 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 첼로를 그만두게 되었고 또 일찍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비운의 여류 첼리스트 자클린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은
따라서 굉장히 슬프고 또 끊어질 듯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선율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첼로는 중저음의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정적이고 슬픈 곡을 연주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높은 음계로 올라가면 굉장히 흐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슬픔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자클린의 눈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로닉 기타 순서인데요. 지금까지 약간 긴장하고 들으셨잖아요. 이제 좀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김성훈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기타 외에도 뭐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베이스, 드럼들 잘 다룬다고 써서 보냈어요. 오늘 무대는 사실 이제 김성훈 학생 혼자 올라와서 연주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독주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이 친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혼자서 연주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멤버들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MR을 다 녹음을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 녹음한 것을 MR로 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본인이 연주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김성훈 학생의 듀오 연주인 거죠. 그래서 되게 아주 재밌는 연주가 될 것 같은데요. 또 곡도 이왕이면 이제 대중성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곡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좋아할 만한 스티비 원더의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6학번 김성훈입니다. 이제 스티비 원더 노래를 가져왔는데 스티비 원더는 이제 모타운이라고 이제 미국의 흑인 음악의 창시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서 가장 대중적인 뮤지션 중에 하나죠. 이제 제가 가져온 이준씨 러블리는 이제 18번째 앨범 The Songs in the Key of My Life라는 앨범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되게 나중에 나온 앨범인데도 사람들이 스티비 원더 하면 이 노래 제일 먼저 알죠. 스티비 원더의 노래는 첫 번째 앨범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앨범 이름이 The Jazz Soul of Stevie Wonder인데요. 그러니까 재즈 소울, 스티비 원더만이 가지고 있는 재즈적인 느낌들이 있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수많은 기타리스트나 색소포니스트들이 이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재즈의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은 연주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뭐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뭐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이렇게 재즈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케일, 그리고 뭐 모달 인터체인지, 뭐 세컨더리 도미넌트 뭐 이런 다양한 음악 이론들을 이제 이 연주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리고 저만의 다양한 창작한 뭐 라인들을 넣어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재즈 소울을 느끼셨는지. 모든 순서를 마치기 전에요. 아까 우리 그 시 낭송 부분이 있었는데 국문학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문과 현대시 전공 김중훈 교수님 오셨는데 잠시 나오셔서 감상평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시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제가 감상평을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았는데 음악 감상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에 대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현대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교양 축제에서 시선과 시가 중심이 된 어떤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계속 또 이어주신 그 기초교육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선생님들의 어떤 준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완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하기 전에 몇몇 학생들에게 낭송이라든지 아니면 창작시 발표를 부탁을 했었는데 시작 전에 제가 나도 한번 올라가 보는 건 어땠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가졌었는데 오늘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연주와 신앙송과 창작시를 보면서 그러지 않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꿈을 간직한 채 내년에도 한번 고민을 거듭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그 연주자 음악 하시는 분들 그 포기 가졌던 어떤 어렸을 때 꿈을 포기했고 그것들이 이제 오늘 음악의 꿈 오늘 이제 연주하는 그런 어떤 순서로 보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포기를 했으나 그것이 이제 친구처럼 되었다라고 친구처럼 이제 여기게 되었다 음악이 이런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뭐 저도 제가 포기했던 건 뭘까 그런 것들 그리고 다시 친구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면서 한번 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음악도 한번 좀 들어보고 오늘 소개받은 음악도 좀 들어보고 그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잠시 손을 놓았던 어떤 꿈들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지금 이 자리를 기획하는데 가장 큰 일을 해주신 저희 교무처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교무처장님께도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김종훈 교수님은 내년에 꼭 뵙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동천 기초교육 원장님의 이제 클로징 멘트로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훈 선생님이 워낙 일을 잘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선생님보다 말씀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연구연가 했을 때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잠깐 음악 공연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들의 수준이 아니라 그 발표를 했던 학생들 모두가 발표자들 모두가 그 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도 여기 못지않게 뭐 페이퍼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거의 막 이렇게 좀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 높은 공연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3년 진행하면서 아까 첫 인트로 할 때는 제가 멘트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에 동참해주고 짧은 시간 또 연습을 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어찌 보면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 저력을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양축제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우리 학우들인데 오늘 또 그런 학우들의 작년보다 더 세련되고 더 수준 높아진 이런 낭송 또 창작 내용 그리고 오늘 또 공연 수준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조금 철학삼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렇게 낭송하는데 누가 들으러 올까? 뭐 이런 그 조마조마한 감들이 좀 걱정이 앞서는데 오늘 공연을 보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 와신 그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